네, 설 연휴를 마치고 맞이했던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2%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하루였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이 CPI,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CPI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아침이지만 어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장 대비도 잘 해보셨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장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통해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라와 있고요. 일제히 어제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48% 오른 가운데 특히나 SK하이닉스는 5%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더 크게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5.04% 오른 15만 원을 터치하면서 어느덧 15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래로 보시면 현대차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이렇게 나머지 3가지 종목군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0.4% 하락하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1.87%로 급등세 나타내면서 20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는 3.18% 오른 8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HPSP가 있습니다. HPSP 21.14% 상승한 59,300원을 기록했고요. 가온칩스도 26.52%,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81%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내에서도 AI 반도체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3가지 종목군들도 그러한 종목이라고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엔캠 같은 2차전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2차전지주 내에서도 홀로 질주를 하고 있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85% 상승한 26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의 이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고요. 한미 반도체, HPSP,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 가지 이슈가 좀 크게 있었는데요.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이 자사의 AI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9,300조 원 가량의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려는 자금 조달이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학습 그리고 운용을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러한 대기업들, IT 대기업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생성형 AI 반도체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만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수년 내 10여 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네트워크를 구상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전일장 이러한 기대감 힘을 입어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쪽 AI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첨단 공정에
가능한 기업에는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등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TSMC가 이 차세대 HBM인 HBM4를 함께 양산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일제히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게 CPI 영향에 따라서 미국의 IT 기업들의 주가가 내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 엔캠 보시면 29.8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6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에는 스마트카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완성차의 최종 조립 지역과 상관없이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부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엔캠은 글로벌 2차 전지 전해핵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최근에는 북미 시장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홀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엔캠의 주가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수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해 좀 규제안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캠이 어제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그야말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1.87% 오른 20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면서 이 편입 효과에 급등을 한 건데요. MSCI는 이날 2월 정기지수 조정 결과 한국지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신규 편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 수요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1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효과에 어제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20만 9,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젠백스링크가 이름을 올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9.96% 오른 1,833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려제강도 9.92%, 스튜디오 사무기 9.85% 상승했고요. 코리아 FT가 7.77%, 이렌시스가 6.44%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했던 종목군들 어제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은 다보링크였고요. 다만 다보링크마저도 3%대에 그치는 하락세였습니다. 3.35% 하락한 2,020원을 기록했고요. 소니드는 2.9% 하락, 파이nem텍이 2.83% 하락, 베셀이 2.75% 하락, 유프렉스가 2.54%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상승하고 또 하락했던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젠백스링크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통해서 어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인 포니 AI와 함께 합작 법인인 포니 AI 모빌리티 설립을 위해 이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각각 50억 원씩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포니 AI는 레벨 4로 고도 자동화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 전문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자율주행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등 무인 차량의 자율주행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젠백스링크가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코리아 FT 확인해 볼 텐데요. 코리아 FT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7%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7.77% 오른 5,340원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내부적으로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넣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 매체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대차그룹이 새로 내놓는 제네시스 모델을 전부 다 순수 전기차로 출시를 한다라는 계획을 좀 틀겠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 전략을 고수하기보다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밝힌 겁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이르면 올해 안에 대표 다목적 차량인 스타리아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SUV인 팰리세이드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캐니스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캐니스터, 필러넥, 의장 부품 등을 생산해서 완성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코리아 FT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코리아 FT 7%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5,3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규장을 비롯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상승 가도를 잘 달리다가 결국에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미끄러지는 흐름을 함께 보였습니다. 네, CPI 예상치가 컨센서스를 전부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S&P 500 지수 이에 따라서 5,000선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1.8% 가깝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종목들도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압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21% 급등하면서 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전에 인수가 한번 무산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항공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간밤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제트블루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10%에 가까운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날 아이칸이 지난 1월부터 2월 제트블루의 주식을 매입해서 현재 지분이 9.91%에 달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칸은 블랙록, 뱅가드 그룹에 이어서 제트블루의 3대 주주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칸은 서류에서 제트블루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이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이사회 대표가 될 가능성을 두고 회사 경영진과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트블루 측도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성명을 통해서 투자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트블루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몇 년간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피릿 항공 인수를 추진했다가 최근에 이마저도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그렇지만 이 저평가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 지분을 보유했다 이 소식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저평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트블루 에어웨이스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들 확실히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보잉 보겠습니다. 네, 보잉 보시면 2%의 하락으로 20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보잉 737 맥스9의 여객기 문짝이 지난달 알래스카 항공에서 뜯겨나가게 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파일까요? 이번에 1월에 항공기 신규 주문 대수가 고작 석 대에 그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주문 취소가 석 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주문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문 자체가 없었던 것은 이렇게 한 대도 늘지 않았던 것은 이 팬데믹 기간으로 돌아갔을 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 기간에는
올해는 워낙 이제 항공기들의 여행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항공기를 구입하는 대수 자체도 크게 낮아지면서 한 달에 한 대 정도 구입이 있고 이런 식의 이런 주문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그동안 737 맥스 9이라는 기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보잉 측에서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점이 가시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보잉의 주가 보시면은 2%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항공주들도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슈도 반영될 만한 소식 나와 있죠. 이후에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건 가운데서는 유럽 내 이런 노선들을 일부 좀 양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이 전제 조건이 되기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기다렸던 이 경쟁 당국의 승인 소식, 이제는 미국만 문턱을 넘으면 됩니다. 이 소식 덕분에 어제장에서도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모였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5% 이상 상승했고요. 대한항공도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추가적인 이슈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오늘 항공주들 체크해 보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또 다른 특징 종목 코카콜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0.5% 하락으로 5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네, 이 종목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코카콜라는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4분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08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14조 4,3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주당 조정순이익은 4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매출이 일단 넘어섰고 주당 순이익은 정확하게 부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분기 단위의 물량 자체가 2% 정도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대 시장이었던 북미 지역의 판매량이 1% 정도 감소를 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에는 매출의 4% 정도의 역풍이 예상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에도 8% 정도 타격을 좀 줄 것이다라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가에도 그대로 좀 반영되는 흐름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음료 관련돼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코카콜라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또 갖고 있는 쪽이 LG 생활건강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롯데칠성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